매일같이 쏟아지는 키 관련 기사. 그만큼 아이 키 성장에 관심이 높은데요. 혹시 나를 닮아 키가 작은 건 아닌지, 키 작은 고민을 되물림할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스위치를 켜라. 내 아이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는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으로 아이의 건강도 챙기고 숨겨진 키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의 키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 승원이 부모님은 맞벌이로 일하는 중입니다.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녀야 했는데요. 잦은 감기와 중이염을 앓았고요. 먹는 양도 줄고 과자만 먹으려는 등 식습관의 변화까지 생겼습니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죠. 많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기관지 쪽이나 많이 아프고 많이 열도 많이 나고 해서 거의 항생제를 달고 살았어요. 3살 때인데 14년도 그 3월부터 계속 달고 살아서 너무 많이 약을 먹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번 한의원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항생제보다는 한약이 나을 것 같다고, 승원이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을 해서 저랑 아빠랑 둘 다 일을 하니까 정신없고 바쁘니까 그냥 항생제만 많이 먹였거든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었는데 만성적으로 생기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면서 성장 치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덕에 키도 크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죠.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인데요. 예전에 한번 보시면 사실 저는 되게 많이 50% 조금 위에였었거든요. 근데 되게 짧은 보통 2년 반 정도 걸려서 이 한마디가 올라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 만났을 때 한 해에 뭐 거의 8cm 이상, 9cm 가까이 이렇게 컸으니까 보통 97% 아이들이 6에서 7 사이로 자라거든요. 활발한 성격 탓에 자신의 체력보다 과하게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항상 땀이 심하게 나서 젖어 있었던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마 품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관리가 약하다 보니까 잦은 감기에 편도가 붓고 열감기도 자주 하고 중이염도 함께 자주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 호르몬의 활동을 크게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죠. 성장판의 활성과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한약 성장 물질을 처방한 후에 콧물 감기, 기침 감기, 열감기, 중이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춰서 맞춤 한약을 합방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많이 크긴 컸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진짜 안 건강했거든요. 이렇게 작년 5월로 승원이는 치료를 끝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레이저로 하는 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호흡기 혈자리에다가 선생님이 레이저 침 놔서 안에 보면 하얗게 이제 태각기에 있으면 붉은 반점들이 있는 게 열도 있으면서 피가 탁한 거야 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방구 냄새도 줄고 혈뇨도 줄고 살이 좀 빠지면 저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승원이 저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사이 한 8개월 동안에 저게 쌓인 거예요. 우선 이전에 비해 호흡기 질환의 정도와 빈도가 크게 감소했고요. 성장 치료 기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키 성장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으로 키는 3년 9개월에 걸쳐서 87.5cm에서 121.5cm로 변화했습니다. 34cm가 더 증가했는데 연간 9cm의 키 증가를 보인 것이죠. 승원이는 처음 만났을 때 연간 5.0cm가 자라는 50%에 위치한 아이였는데 3년 9개월간의 치료를 하는 동안 연간 4cm씩 더 더하게 됐고요. 그 결과 9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87.5cm였던 승원이는 지금까지 무려 36.8cm 자라 상위 5%에 들 정도로 훌쩍 컸습니다. 3월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승원이. 워킹맘이라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미안하고 걱정도 됐는데 건강하게 자란 승원이를 보니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던 것도 성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항생제를 줄여보자라는 어떤 호흡기 기관지가 날 때부터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좋게 하고자 온 거였으니까 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프상으로 수치상으로 딱 나온 걸 보니까 확실히 키도 많이 컸고 옛날 사진을 봐도
어떤 체격도 원래 태어난 체격이 또 작은 체격은 아니었지만 체격도 더 커지고 더 건강해지고 키도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또래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면 항상 승원이 뭐 먹이냐고, 뭐 먹이를 이렇게 잘 컸냐고. 한약이 정말 처음에 먹일 때는 큰 도움이 있을까 싶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그냥 워킹맘이면 더더욱 애한테 신경을 못 써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한약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애한테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키가 다소 작다고 해도 건강한 아이는 50%에서 75%로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승원이의 사례처럼 지속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키가 크다고 해도 상응해서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계속해서 케어해주지 않는 한은 나이가 더 든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질환은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한이 살기 이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심재원 원장. 같은 부모 입장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의 키와 성조숙증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의학 성장물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죠. 한의학적인 성장치료법은 여타 성장치료법에 비해서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하게 맞춤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그 치료법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효과를 내는 재현성이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객관성에서 조금은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법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약에서 여러 성분들을 추출해서 직접적으로 성장 호르몬과 성장 활성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지표를 유의성 있게 상승시키는 한약 성장 물질들이 개발되었고요. 지금 또 관점을 다각화해서 연구와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아마 이후로 더욱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한약 성장 물질들이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장 물질에 대해 연구 중인 한 대학의 연구실. 이곳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다양한 성장 물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키성장 관련되어 있어서 성장 물질을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인비트로나 인비보 상에서 이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쥐의 경우 생후 3, 40일경이 가장 많이 자라는 성장기인데요. 성장기인 쥐에게 성장물질을 투여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물질 효과를 입증하는 거죠. 저희가 일단 현재 그 실험 동물한테 이 성장 물질을 시기로 급여를 해서 저희가 한 달,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성장 그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걸 보니까 성장판 이제 길이 측정 혹은 뭐 대퇴부 길이 측정 그다음에 호르몬 지수 같은 거를 총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충분히 키 성장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다 올 수 있어서 좀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8월 멀리 서울에서 한의원을 찾은 서연이는 이제 3살이 됩니다. 3살에 벌써 성장 치료라니.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해서 뭐 키나 이런 성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었어요. 저도 클 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작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키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영유아 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나니 아기 발달이 생각보다 되게 평균 이하라 많이 놀랬거든요. 서연이 아빠 키는 181cm, 엄마 키는 163cm로 큰 편이라 서연이의 키는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검진 결과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죠. 한창 자랄 시기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때 어머님이 6에서 70%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50% 밑에 있었거든요. 서연이의 경우 아버님이 181, 어머님이 163으로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는 부모님 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 아니신데 자녀인 서연이는 50% 이하인 경우라서 성장 치료를 위해 내원하게 됐습니다. 서연의 특징은 오히려 문제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소화장애, 식욕부진, 신경계 문제 등 다양한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장판이나 성장 호르몬의 양상에만 집중해야 하는 아이들인 거죠. 이런 치료 방식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에게 활용합니다. 치료 넉 달 만에 3.8cm 더 컸는데요. 이 정도면 2.5년 후에는 상위 75%대 진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전엔가 약을 한번 지어 먹었어요. 근데 아기가 약도 되게 잘 먹고 그 약을 먹고 나서 오늘 또 검사를 받아보니 4개월 동안 4cm나 키가 자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연이가 성장 치료를 이제 앞으로 계속 받으면서 아프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성장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진영이네. 영양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6학년이 되는 진영이는 유소년 축구팀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같은 팀 학년에서는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위쪽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 많이 컸구나라는 걸 지금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래서 아 지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좋아진 건 진영이가 이제 호흡기가 조금 되게 약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호흡기 쪽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찬바람 불면 기침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거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성장판 활성과 성장 호르몬 상승을 도와주는 한약 성장 물질과 호흡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 등을 배합해 한약을 처방했죠. 운동하는 친구들에 비해 먹는 양도 적고 편식도 있어 걱정이었는데요. 치료 8개월째, 식사량도 늘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좀 쓰긴 한데 몸에 좋은 거라서 잘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옛날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7개월 전에 3번째, 지금 6번째, 7번째.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성장 물질이 포함된 로션을 이용해 뭉친 근육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사지로 성장판을 자극해주면 키 성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이제 이게 다리가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성장 마사지를 통해서 크림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저녁마다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영이가 되게 만족하고 또 되게 좀 시원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진영이는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간 8cm 가까이 자랐는데요. 키가 크는 걸 방해하던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 제거해줬기 때문에 생긴 변화입니다. 현재 훈련량이 아이의 체력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점, 즉 운동이 노동이 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릴 적부터 호흡기가 약해서 잦은 폐렴을 앓아왔다는 점이죠. 이는 성장 호르몬이 키를 키우는 것을 크게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에 비해서 식사량이 많이 부족하고 편식이 있어서 고른 영양이 모자라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다른 아이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진영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되죠.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호흡기 강화 한약에다가 식사량이 부족하고 편식하더라도 영양이 딸리지 않도록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한약, 또 성장판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한약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해서 치료했습니다. 문제점들을 우리가 없애다 보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없애면서 성장 물질이 들어가니까 정말 좀 재밌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총각이 어제 한 11시 넘어서 잤나? 잠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껴져? 네. 이 호흡기에는 이제 병적인 현상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래 앞으로 계속 운동하면서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막 뛰고 하면 또 약해질 수 있는데 이건 계속 좀 꾸준히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여전히 호흡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을 덜 잤니라고 묻는 이유도 폐맥이 막 흥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폐와 관련된 맥이. 이래 되면 이제 쉽게 또 좀 고장 날 수가 있는 거죠. 휘어진 다리와 골반 변형을 교정해주는 기구를 이용해 체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체형 교정기는 척추를 운동시켜 근육의 이완을 돕고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죠. 우선 호흡기 증상과 피로도가 감소해서 최근에는 축구 경기 중에 그러한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은 증가하고 체지방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영양의 공급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증가했지만 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에 체지방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영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8개월간 9cm가 자란 진영이 이 추세라면 앞으로 1년간 12cm가 더 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선수에겐 육체적인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영의 예측키는 170cm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축구 선수를 하기엔 많이 부족했죠.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한다면 최종 키보다 6에서 8cm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5학년 올라갈 때쯤에는 그렇게 크게 성장은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보니까 되게 좀 생각보다 많이 성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구 같은 게 포지션마다 이게 신체적인 조건을 따지는 포지션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영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제 미드필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성장도 좀 중요는 하지만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공을 잘 차는 게 중요하니까 한 75에서 한 78 정도만 더 커주면 좋지만 그 정도만 돼도 진영이가 뭐 볼 관리라든지 컨트롤, 뭐 드리블, 패싱력 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운동, 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데요. 부모님 키가 작더라도 노력에 따라 아이의 키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키가 부친이 167, 모친이 158로 작으신 데다가 모친이 또래보다 1년 먼저 조경을 하셨기 때문에 딸인 예지도 조기 성숙이 우려됐죠. 이후에 치료 중에 성호르몬이 실제로 빠르게 상승해서 조기 성숙으로 인해 대략 마이너스 5cm 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언니와 달리 특별히 아프거나 식사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니보다 분포곡선상 퍼센타일은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민경이의 키는 부모님의 유전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언니와 달리 성호르몬의 영향이 덜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양도 적고 운동량도 적었던 예지. 치료 초기엔 소화기를 돕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집중 치료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예지는 22.3cm가 자랐는데요. 중간 정도이던 키가 상위 75%까지 상승한 겁니다. 성장 호르몬도 130.1에서 571로 크게 상승해 키 성장 자극량이 증가했죠. 하지만 조기 성숙으로 성호르몬이 상승했는데요. 치료를 통해 초경을 늦추면서 키가 더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성호르몬 억제 치료법에 더해서 한약 성장 물질을 합쳐서 치료하는 식으로 변경시켰죠. 이와 같은 방식은 단순 성장 치료에 비해서 성장 치료 효과가 약해지지만은 역으로 초경 지연 효과가 또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중 키를 더 키우는 방식이 됩니다. 1년에 4cm 정도 자랄 만큼 성장이 더디고 작았던 민경이. 하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한약과 한약 성장 물질을 함께 처방했죠. 그 결과 130.8cm까지 자랐고요. 1년에 4cm씩 크던 것이 7cm씩 자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10%타일 상위에서 50%타일에 근접하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만 9세가 되지는 않아서 조기 성숙이 오지 않는다라고 확진할 수는 없지만 만 9세가 넘어서 성징이 발생하고 즉 조기 성숙이 아니게 되고 같은 추세로 키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조심스럽게 최종 160cm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진이 신혁이 형제도 또래보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혹시 내 키가 작아서 되물림된 건 아닌지 엄마의 걱정만 커졌죠.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 있는데 보니까 항상 앞쪽에 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 뭐 달리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날이 되면 조금 심리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키가 작거나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참여하기가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한약 처방뿐만 아니라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치료도 병행했는데요. 성장침과 성장 마사지로 성장 혈자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 키 성장에 효과적이죠. 가지고 있던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아이에 맞춰 키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를 진행한 겁니다. 호진이는 10.4cm가 자랐는데요. 꾸준히 치료하면 예상 키보다 6cm 이상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혁이는 5.2cm가 자랐습니다. 초기엔 효과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예민한 체질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깊게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도 많아지고 그런 게 보이면서 3개월이 지나고 성장 검사를 하니까 눈에 띄게 많이 자랐더라고요.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 진료를 잘 받아서 더 건강하고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수면 같은 부분에 문제점이 역시 혼자 하는 아이들보다 성장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끌어내서 그 문제점들도 훨씬 더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큰 키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키가 작다고 걱정하기보단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하게 키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 크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키가 폭발적으로 클 거라고 마냥 기대하시다가 이상하다 하고 내원하실 때쯤에는 대부분 키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부모님에 비해서 4년, 부모님에 비해서도 2년이나 빠른 성장 패턴을 가집니다. 절대로 어른들의 시간과 비교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가 자라는 시기가 어느 시기고 이 시기에는 얼마나 크는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어른들의 키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